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성 전문 로고스 멘토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2018학년도에 이제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전체 12개 대학의 내신 반영 현황, 요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보고 있는 페이지가 저희 학원 적성 설명회 때, 이제 나가는 자료 중에서 내신 반영 부분만 이제 들어있는 페이지인데, 전체 12개 대학의 이제 내신 반영을 전부 다 실어 놓다 보니까 표도 작고, 글자도 작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걸 슬라이드 화면으로 봐도 글자가 작아가지고 쉽게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자체 상태에서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조금 나은가요? 자, 보세요. 가천대학교부터 고대, 세종, 삼육대, 서경대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홍대, 세종 캠퍼스까지 모두 12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몇 문제를 몇 번에 풀게 돼 있는가, 요게 이제 쭉 나와 있죠. 그쵸? 그렇게 하고 학생들이 사전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대부분 전형 총점이 1000점 만점입니다. 그 가운데 내신이 60%다 보니까 600점 만점, 즉 내신 600점 만점으로 돼 있어요. 물론 한국산업기술대 같은 경우는 500점 만점입니다. 전형 총점이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이 300점이고요. 그 다음에 홍대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는 전형 총점이 100점 만점이고 내신이 45%여서 내신이 55%여서 55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두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전형 총점이 전부 1000점이고 내신 60% 해서 600점 만점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먼저 가천대 한번 볼게요. 지금 1등급부터 9등까지 쭉 나와 있죠. 600점 만점이니까 내신 600점 만점이니까 전체 과목 모두 내신에서 1등급 받은 학생은 600점 만점일 겁니다. 2등급 내려갈 때 597점으로 내려가니까 3점 차이가 나게 되겠죠. 3등급 내려갈 때 594점으로 역시 3점 차이가 나고요. 이런 식으로 4.0등급, 5.0등급, 1등급 내려갈 때마다 5.0등급까지는 등급 간 점 차이가 3점 차이로 균등합니다. 그런데 5.0에서 6.0으로 내려갈 때 18점 차이가 나죠. 조금 점 차이가 벌어진 겁니다. 6.0에서 7.0 내려갈 때 점 차이가 엄청 벌어집니다. 적성고사 한 문항당 3점 내지 4점인데요. 요 점수를 가지고 적성고사에서 상당히 잘 보지 않는 이상은 6등급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합격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0 등급 밑에는 조금 이 가천대학교 적성고사를 지원하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하지만 5등급 때까지는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종종 학생들이 자신의 내신이 5.5등급이다. 이건 5등급이냐 6등급이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는데요. 5.5등급은 그냥 5.5등급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588점과 570점 사이에 18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5.5등급이라면 9점 차이가 나겠죠. 18점의 절반 나눠가지고, 그래서 588에서 9점을 빼면 579점이 아마도 그 가천대 5.5등급에 해당되는 점수일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0.1등급당 1.8점씩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천대학교 내신 반영 과목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수형 사회, 자연계는 국수형 과학 이렇게 시험 보는데,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각 교과 군별로 상위 4과목까지만 내신을 반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어 같은 경우, 문과든 이과든 국어 같은 경우 고1 때 배우는 국어 1, 국어 2, 고2 때 문학 1, 문학 2, 3학년 올라가서 독서, 작문, 문법, 화법 이런 것들을 공부하죠. 그렇게 하면 최소한 계열별로 적어도 6과목 내지는 8과목을 배웁니다. 그 중에서 좋은 등급으로 된 거 4개까지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털어버린다는 얘기죠.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목이 많습니다. 특히 문과생들 1학년 때 한국사, 윤리도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사회. 그렇게 하다 보면 3학년 1학기 때까지 한 10과목 안팎 그 이상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좋은 등급으로 4과목까지만 적용하고 해서 나머지는 다 버린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수형과 각 과목군별로 상위 4과목까지 4, 46 해서 16과목만 내신에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면요, 실제로 학생들의 등급이 본인들이 알고 있는 내신 등급보다 꽤 올라갑니다. 게다가 더 좋은 건 뭐냐면 올해부터 이게 도입이 됐는데, 반영 교과목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등급이 좋은 순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과생인데 국수형과 중에서 본인이 수학 등급이 제일 좋았다, 수학 과목 전체 등급이 가장 좋았다, 그러면 수학에 35%의 가중치를 주고, 탐구가 제일 낮았다 한다면 15%의 가중치를 주고, 국어하고 영어가 중간이었다 한다면 25% 이렇게 가중치를 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중치를 주게 되면 또 내신이 또 올라갑니다. 이 가천대가 왜 이런 일을 할까요? 학생들로 하여금
내신보다는 적성고사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도록 하려는 조치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상위 요거 20단위까지 했었어요. 20단위까지요. 근데 올해 4과목으로 줄였기 때문에 그것도 단위수가 줄게 됩니다. 거기다 또 가중치까지 주게 돼요. 그리고 5.0등급까지는 등급 간 점수 차이가 3점이죠. 3점짜리 한 문제 더 맞히면, 남들보다 더 맞히면 한 등급 올라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돼요. 대개 이제 가천대학교 적성고사에 합격하는 학생들은 4등급 안팎이거든요. 4.0등급 안팎. 그러면 만약에 6.0등급인 학생이 몇 개를 더 맞히면 6.0이 4.0과 같아질 것인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기 6점이고 24점이네요. 즉 6.0등급이 24점을 더 뭔가 확보하면, 적성고사에서 확보하면 4.0과 같아진다. 그러면 3점짜리 38이 24, 8개를 더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8개. 그러면 4점짜리라면 6개를 더 맞추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6개에서 8개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가천대 적성고사 50문항 가운데 합격생 정답 개수는 대부분 30개 후반입니다. 따라서 40개 중후반 정도가 나와준다. 즉 뭐 만점에 가까워지는 거긴 하지만 40개 중후반 정도가 나와준다면 6.0등급도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6.0등급이 그 정도 적성고사 점수를 받아가지고 합격하는 경우는 아주 흔한 일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하지만 불가능은 아니라는 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고대 세종 캠퍼스 볼게요. 40문제인데 80분의 시험 봅니다. 이 고대 세종 캠퍼스 합격생 문항수를 보면요. 대개 25에서 30문제 정도에서 당락이 결정됩니다. 얼마 안 되죠. 그쵸? 합격생 평균이 학과별로 30문제를 넘는 학과가 거의 없어요. 그렇습니다. 요 고대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도 역시 1등급 전체 600점 만점이고 최저 9등급은 100점 기본점으로 줍니다. 그런데 요 대학은 6.0등급까지 등급 간 점수 차이가 20점으로 균등하다는 점. 근데 아까 가천대에 비해서 등급 간 점수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천대는 문항당 점수가 3.4점이었지만 고대 세종의 경우는 문항당 점수가 10점씩 된다는 점. 그래서 두 문항을 더 맞히면 내신 6.0도 5.0으로 넘어가고 4개를 더 맞히면 내신 5.0도 4.0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대 세종 캠퍼스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요, 그 입시 결과에 대한 어떤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5등급대인 학생들이 내신 3등급대인 학생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합격한 케이스의 사례들도 입학처 홈페이지 자료에 있어요. 근데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왜 이런 자료를 내놓느냐? 내신보다 적성고사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도 이제 내신이 안 좋다고 굉장히 불안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36대 넘어갑니다. 36대 역시 1등급 전체 받은 학생들은 600점 만점인데 내신 등급 간 차이 1등급, 2등급과 3등급까지 6점 차이 나고요. 4등급, 5등급 9점 차이씩 6.0으로 넘어갈 때 18점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문항 점수가 3.4점이에요. 3.4점. 근데 이제 아까 가천대에 비한다면 등급 간 점수 차이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이 대학은 가천대에 비한다면 등급 간 점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조금 더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5등급 때까지는 역시 여기도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이다. 알겠죠? 근데 한 가지 유리한 점은 또 뭐가 있냐면 이 대학은요, 문과이과 계열 구분할 거 없이 국수형 사 또는 국수형 과, 즉 다시 말해서 문과라도 사회보다 과학이 좋으면 과학을 반영합니다. 이과라도 과학보다 사회가 좋으면 사회를 반영하겠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국수형사, 국수형과 요 중에서 등급이 좋은 과목군으로 3개 과목군만 반영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조합을 하냐면 국수형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국수사가 좋을 수도 있어요. 국수과가 좋을 수도 있고 수형사가 좋을 수도 있고 수형과가 좋을 수도 있고 국영사, 국영과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조합을 하다 보면 전부 7개 조합이 나오는데 문과 이과 상관없이 그렇게 나오는 7개 조합 가운데 가장 좋은 조합으로 내신 반영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재학생 졸업생 상관없이 3학년 1학기까지만 내신 반영을 하고요. 다음에 넘어가서 서경대 한번 보겠습니다. 서경대학교 같은 경우도 역시 내신 반영이 유리한 대학이에요. 1등급 600점 만점이고 2, 3, 4, 5, 6.0등급까지 역시 12점으로 갔습니다. 고대 세종과 비슷하죠. 이렇게 12점씩 차이가 나는데 아까 고대 세종 같은 경우는 한 등급 간 점수 차이가 20점이었죠. 그런데 문항당 점수는 10점이었습니다. 2개 더 맞추면 한 등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서경대 같은 경우도 6.0등급까지 12점씩 균등하게 차이가 나고 적성고사는 6점으로 한 문항당 6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학도 역시 두 문항만 더 맞히면 한 등급이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서경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문계는 국어, 영어, 사회, 자연계는 수학, 영어, 과학 이렇게 세 과목군만 반영하는데 더 유리한 것은 국어 중에서 좋은 등급으로 된 거 3개, 영어 중에 3개, 사회 중에 3개 이렇게 해서 9과목만 내신에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서경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 입시 결과 나와 있는데 합격생 내신이 상당히 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학생들이 그렇게 높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실제 적용을 해보니까 이렇게 산정을 해보니까 높은 등급이 나온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본인 내신이 뭐 여기 보니까 합격생들 한 3등급대가 많은데 본인 내신은 뭐 5등급이다. 이래서 여긴 지원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실제 서경대 내신 산정식에 맞춰서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알겠죠? 다음에 성결대로 넘어갑니다. 성결대도 이제 내신 600점 만점인데 역시 6.0등급 내려갈 때까지 7점으로 내신 점수 차이가 균등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적성고사 한 문항당 점수가 몇 점이냐? 8점입니다. 8점이라면 한 문제 맞히면 한 등급 올라가는 거예요. 두 문제 맞히면 두 등급을 더 넘어가죠. 그렇죠? 또 이제 두 등급이라 봐야 14점인데 한 문항 점수가 8점이니까 두 문항 더 맞추면 16점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성결대 같은 경우 역시 내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공대 같은 경우는 국어가 10%고 수영사 또는 수영과가 각각 30%입니다. 즉 과학보다 사회가 더 좋으면 사회를 반영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공대 외에는 또 이제 국어, 영어, 사회, 국어, 영어, 과학 해도 되고 이제 거기다 수학 포함시키고요. 수학이 10% 적용이 되고 국영사나 국영과가 30%로 반영을 합니다. 즉 공대는 수학의 이제 비중, 수영사과 쪽에 비중을 두고 공대가 아닌 경우는 국영사과 쪽에 비중을 두겠다는 얘기죠. 따라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의 점수가 안 좋은 학생들, 특히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은 요걸 한번 노려볼 법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영교과 영역별로 석차 등급이 높은 한 과목 무슨 말일까요? 반영교과 영역별로 석차 등급이 높은 한 과목을 학기별로 선택한다는 건데 즉 1학년 1학기 때 국어 하나, 수학 하나, 영어 하나, 탐구 중에 하나 공대 외도 1학년 1학기 때 국어 하나, 영어 하나, 사회과학 중에서 하나, 수학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씩 선택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학년 1학기 때 4과목 나오고 2학기 때 4과목, 3학년 1학기 때까지 다 전부 5개 학기니까 4과목씩 5개 학기 총 20과목을 반영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역시 학생들이 알고 있는 내신 등급보다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알면 되고요. 적성고사 문항당 배점이 내신 한 등급 점수보다 더 높다는 점 알아두세요. 다음에 수원대 같은 경우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2, 3, 4, 5등급까지 내신 점수 격차가 9점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0으로 넘어갈 때 2배 차이가 나가지고 18점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 대학은요, 인문계는 국수형 사회를 반영하고 자연계는 국수형 과학을 모두 다 반영해버립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내신 산정에 그렇게 특별히 유리할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재학생, 졸업생 모두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만 내신 반영한다는 점. 적성고사 한 문항이 3.4점이니까 6.0등급도 합격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학원 블로그에다가 내신 6.0등급인 학생이 합격 가능한가 하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제목으로 해서 한번 블로그에다 글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60문항 가운데 한 56문항 정도 맞히면 6.0등급도 합격합니다. 물론 뭐 60문항 가운데 56문항 맞추는 건 이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내신 6.0 정도 되면은 뭐 만점을 받아도 힘들다 이런 말들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을지대 넘어갈게요. 을지대 같은 경우 60문항을 이제 60분에 시험 보는 대학인데 내신 1등급은 600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요 대학도 역시 2, 3, 4, 5, 6등급까지 내려갈 때까지 12점 차이로 점 차이가 균등하죠. 그렇죠? 그리고 각 문항당 난이도별입니다. 이 대학은 과목별이 아니고 난이도별로 해서 5점, 6점, 7점, 평균 6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평균 6점이면 두 문항을 더 맞히면 내신 한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아까 서경대 같은 경우는 입학처에 들어가면 합격생 내신이 높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을지대는 합격생 내신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뭐 4등급 대 5등급 대도 꽤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을지대학교는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이 지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인문계, 자연계 모두 국수, 영, 사, 과를 모두 반영합니다. 어떤 학생들이 그래요. 자기는 문과이기 때문에 과학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서 8등급, 9등급짜리 있다. 뭐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 사회 같은 경우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을 모두 다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등급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내신 산정을 유리하게 해주면 본인도 유리했지만 전체적으로 합격생 등급이 올라간다는 점. 내신 산정이 이렇게 불리하게 되면은 본인도 불리하지만 전체적인 수험생 내신 전체가 다 내려가게 됩니다. 합격생 내신도 내려가고요. 그렇게 알면 됩니다. 모두가 평등한 거예요, 이게. 그죠? 어쨌든 중요한 건 두 문제 정도 맞추면 을지대에서는 한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알아두면 되고요. 평택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번 2018학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그 적성고사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평택대학교 입학처에 전화했더니 예전에 2014학년도에 이제 적성고사 이제 했던 그 해의 내신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때는 내신이 40%였기 때문에 올해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요거는 이제 그 빈칸으로 놔뒀고요. 다음에 이제 한국산업기술대. 근데 평택대 한 가지 얘기할 것은 요거 한번 보세요. 국어, 수학 중에서 하나를 택하고 영어는 필수고요. 사회과학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국어, 수학 중에서 국어 내신이 좋다. 그럼 국어, 영어, 사회과학 중에 사회 내신이 좋다. 그러면 국, 영, 사 이렇게 세 과목군을 택해가지고 국어에 3개, 영어에 3개, 사회에 3개 이렇게 해서 세 과목씩 모두 다 9과목을 반영한다는 점. 그 다음에 재학생, 졸업생 모두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만 내신 반영한다는 점 알아두면 될 겁니다. 알겠죠? 다음 넘어가서 한국산업기술대입니다. 맨 처음에 얘기했죠. 다른 대학들은 대부분 다 1000점 만점인데 한국산업기술대는 500점 만점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내신이 60%다 보니까 내신은 300점 만점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등급을 모두 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 300점 만점. 그러다가 2, 3, 4, 5등급, 5.0등급까지 내신 그 점수 차이가 3점 차이로 균등하게 내려가다가 6.0등급으로 내려가면서 6점으로 좀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7.0으로 내려갈 때 더 커지죠. 그런데 적성고사 한 문항 점수가 2점이나 3점밖에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조금 낮은 편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내신 5.0등급까지는 3점짜리 하나, 2점짜리 1.5개를 맞히면 내신 하나를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내신 6.0등급이라 하더라도 2점짜리 3개, 3점짜리 2개를 맞히면 내신 5.0과 같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내신 6.0등급이라 하더라도 적성고사를 가지고 평균적으로 합격하는 4.0등급 안팎의 학생들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본인의 노력과 열정과 의지의 문제이거든요. 자, 그렇게 하고 한국산업기술대는 공학계열의 경우는 국수형 과학을 반영하고 경영 디자인 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를 적용해도 되고 과학이 더 좋으면 국수형 과를 해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한성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성대 1000점 만점 가운데 600점 만점 내신이, 그래서 1등급 모두 받은 학생은 이제 600점 만점이고요. 2등급, 3등급, 4등급 내려갈 때까지 8점 차이로 균등하다가 5.0으로 내려갈 때 12점 차이로 조금 벌어집니다. 다음에 7.0으로 내려갈 때 6.0으로 내려갈 때 24점 차이가 나게 되죠. 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입니다. 이렇게 해서 6.0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100점 차이가 나서요. 여기는 아마 지원하기가 좀 힘들어질 겁니다. 어쨌든 한성대는 특별히 유리할 건 없습니다. 인문계는 국수형 4고 자연계는 국수형 과인데 적성고사 한 문항이 이제 4점, 5점, 6점. 요건 아마 계열별로 다를 겁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조금씩 다른데 4점, 5점, 6점입니다. 그래서 평균 5점으로 잡아준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내신 5.0인 학생이 4.0과 같아지려면 뭐 2.25 문제 2.2문제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한성대 같은 경우는 내신 5등급 때 초반까지는 괜찮겠지만 중반 이상 넘어가면 물론 뭐 극복할 수는 있습니다. 극복할 수는 있지만 조금 버거워진다는 점 그걸 알아두세요. 다음으로 이제 한신대 넘어갑니다. 한신대는 이제 오산에 있는 대학교인데 요 대학은 굉장히 내신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1000점 만점 가운데 내신이 600점 만점인데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가장 많이 내려간 대학 같은 경우는 내신 6.0등급까지 이제 점수 차이가 균등했는데 이 대학은, 이 한신대는 7.0등급까지 내신 차이가 6점 차이로 균등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적성고사 한 문항 점수가 3.4점이에요.
그래서 두 문항만 더 맞히면 내신 한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 4점짜리 같은 경우는 1.5문항만 더 맞히면 내신 한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따라서 내신 6등급 때까지도 본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적성고사를 잘 본다면 충분히 합격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거의 만점 나와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60문항 가운데 대개 한 50개 초중반 정도 나와주면 합격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홍대 세종 캠퍼스가 있는데, 참, 조금 전에 한신대 얘기 안 한 게 있네요. 한신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문과의 경우는 이제 국어, 영어, 사회, 그 다음에 자연계는 수, 영, 과학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조금 바뀌었습니다. 문과에는 국어, 영어만, 이과는 수학, 영어만 이렇게 반영한다는 점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수학, 영어, 국어, 영어 각각 교과 군별로 전 과목을 다 반영한다는 점을 알아두고요. 이렇게 내신에 두 과목밖에 반영하지 않는 데는 한신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대 세종 캠퍼스 말씀드리는데 이 대학은 유리하게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대 세종은 100점 만점이에요. 전형 총점이 그중에 내신이 55%가 들어가고 적성고사가 45%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신이 55점 만점인데 그래서 1등급을 전부 다 맞은 학생들이 55점이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점수 차이가 이렇게 6.87, 6.87, 6.87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거의 6.87로 거의 비슷하게 내려가요. 마지막에 6.91로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소수점 밑에 것들을 반올림을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6.9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학의 적성고사 문항 점수 볼까요? 한 문제당 0.9문제밖에 안 돼요. 그러면 7, 9, 63이니까 만약에 내신 한 등급으로 올리려면 7문제 이상을 맞춰야 내신 한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홍대 세종 캠퍼스의 내신은 대개 합격생 내신 평균이 어느 정도냐? 2, 3, 4, 4등급 대 안팎의 4등급 대 한 초중반까지 형성이 됩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5.0 등급까지는 한번 해볼 만도 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알고 있고요. 특히 홍대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는 그 수능 최저가 있어가지고 수능 최저를 맞춰주면은 적성고사 보는 12개 대학 가운데 경쟁률이 제일 낮은 대학입니다. 게다가 수능 최저를 맞춰주게 되면 합격 가능성은 한 2배 내지 3배 정도 올라가요. 그래서 내신 한 5등급 대 초반까지는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본인의 내신이 이제 좀 낮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학생들은 확실하게 이걸 계산을 해보세요. 국수영사, 국수영과 4개 과목군의 상위 3과목씩, 즉 국어에서도 3개, 수학에도 3개, 영어도 3개, 사회도 등급이 좋은 거 3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3, 4, 12에서 12과목을 반영을 하게 되는데 홍익대학교 입시 요강을 보면 내신 산정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거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보정계수라는 걸 적용해가지고 이제 산출을 하거든요.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요렇게 해서 내신을 반영해서 나온 등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등급에다가 0.9에서 1을 곱합니다. 보정개수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2를 곱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0.9를 곱해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는 0.9에서 0.95 사이가 좀 됩니다. 그렇게 곱하게 되면은 본인의 내신이 이제 대충 나오게 된다. 만약에 4등급이라 하겠습니다. 4등급이면 4등급에다가 0.9를 곱하게 되면 9, 4, 36 해가지고 3.6등급이 되겠죠. 그래서 0.4등급 정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본인의 내신을 추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대학은 적성고사 한 문항 점수가 워낙 낮기 때문에 내신이 낮은 학생들은 좀 지원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홍대 세종 캠퍼스까지 모두 12개 대학의 내신 반영 현황을 하나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방금 보신 화면이 저희 학원 설명의 자료 가운데 내신 반영 현황과 관련된 페이지였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표는요, 저희 학원 카페라든지 네이버 카페라든지 블로그 이런 데 오면 다 있으니까 각 대학별로 정확한 본인의 내신을 산정하고
그렇게 나온 내신 등급을 가지고 각 대학별로 내가 몇 개 정도를 맞춰야 합격 가능할 것이다. 전년도 합격생 성적 이렇게 참고하면서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나가는 것이 이 적성고사에서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의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잘 모르겠으면요. 저희 학원 설명에 오시거나 1대1 상담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내신 산정을 대학별로 해드리고 전략도 한번 잡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8학년도 적성고사 보는 12개 대학의 내신 반영 현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